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해외 축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레알 베티스와 비아레알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3위의 베티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순항 중입니다. 얇은 스쿼드와 세계 대회를 치르는 탓에 끝까지 챔스권을 지킬 수 있느냐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잘해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최근 흔들리는 비아레알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후안미가 팀 내 최다 득점자지만 공격의 핵심은 주제입니다. 득점력도 나쁘지 않고 중요한 것은 2선으로 내려가 후안미가 활동할 뒷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이죠. 후안미의 훌륭한 오프 더블 움직임을 극대화하는 것인데요. 후안미가 침투하면 페키르가 어시스트를 찔러주는 것이 주요 패턴입니다. 이로 인해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리그 득점 2위에 올라있죠. 비아레알의 수비가 좋기는 하지만 멀티골까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수비진은 약점인데요. 베예린의 폼이 완전치 않은 데다 몬토아 역시 뒷공간을 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로드리게스인데요. 넓은 수비 범위와 좋은 피지컬로 우측 뒷공간을 커버해줍니다. 그러나 모레노도 많이 발전했지만 가끔씩 집중력을 잃는다는 것이 흠인데요. 바르트라의 잦은 부상과 루이지의 에이징 커브로 인한 기량 저하도 중앙도 걱정거리입니다. 실점 가능성은 넉넉히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브라보와 몬토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리그 7위의 비아레알입니다. 리그 7위인데요. 하지만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승점 차이가 4점인 만큼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죠. 그러나 원정에서 너무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상위권 팀을 상대로 원정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살짝 적은 상태입니다. 에메리게의 팀답게 후방 빌드업 중심의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는데요. 원정에서도 55.7%로 많은 점유율을 가져옵니다. 4-4-2 포메이션을 즐겨 사용하는데 파레호가 빌드업 리더를 맡고 단주마 모레노가 투톱 주전으로 나옵니다. 점유율 축구에서 필수적인 중원 싸움에는 모레노가 전개, 수비 가담까지 도와주며 해결하고 있죠. 그러나 모레노가 빠지면 찬스 메이킹이 잘 안 되어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모레노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격력이 급감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노는 어린 데다 피지컬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축구의제는 수비적으로 공헌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원정 득점력이 매우 좋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1득점 아래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옳겠습니다. 수비에서는 공중볼에서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토레스는 키가 크고 발 밑이 좋지만 마른 체격 탓에 공중볼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알비올 역시 노쇠화로 인해 경합에서 힘에 부치는 상태인데요. 베티스의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15%로 작지는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점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풀백 쪽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왼쪽 알베르토 모레노 쪽에 심각합니다. 원래 수비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고쳐지지 못했다는 평가죠. 태클을 자주 시도하기는 하는데 위험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데다 성공 횟수도 0.6회로 매우 낮습니다. 상대 주포 후안미가 오른쪽에서도 뛸 수 있어 상대 주력 선수를 자유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점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코클랭, 모레노, 알카세르, 포이스, 피노, 페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주력 공격수의 부재가 결정적인데요. 베티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 주력 공격수가 팀 내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베티스가 중원에서부터 경기를 자신들의 페이스로 끌고 갈 것입니다.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의 공격진까지 갖추었는데요. 다만 베티스도 수비적으로 돋보이는 팀이 아닌데다 불안 요소는 확실히 있습니다. 따라서 2.5 오버를 충족하는 스코어가 나올 것이고요. 베티스 승, 오버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벤투스와 엘라스 베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5위의 유벤투스입니다. 리그 9경기 무패 행진 중으로 챔스권을 꾸준히 노리고 있는데요. 다만 상대를 시원하게 압도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레그리 특유의 중원 삭제 축구와 수비 지향적인 중원 구성으로 인한 창조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인데요. 베로나를 상대로 승점 3점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시원한 낙승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중원 조합은 늘 알레그리를 따라다니는 비판점인데요.
로카텔리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아르투르를 레지스타로 기용하고 로카텔리에게 더 많은 침투를 요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중원의 창조성 문제는 디발라가 모든 공격 작업을 도맡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기복이 심한 모라타 대신 골 감각이 탁월한 블라호비치를 영입하는 것은 좋지만 중원 창조성과 공격진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득점 이상은 의외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누치, 키엘리니가 나이를 먹어가는 상황에서 수비진의 핵은 더 리흐트가 맡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누치, 키엘리니 두 노장은 엔트리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더 리흐트는 건재한 모습입니다. 루가니의 기량 정체가 아쉬울 따름인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좌측이죠. 산드루, 펠레그리니 모두 결장이 유력하고요. 다닐로를 왼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긴 한데 다닐로는 공격을 자제시켜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라 공격 루트가 오른쪽으로 고정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테지만 공격적인 나비 효과는 일어날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모라타, 베르나르데스키, 키에사, 보누치, 산드루, 펠레그리니, 페린, 로카텔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리그 9위의 베로나입니다. 조용히 중위권을 지키는 중인데요. 산술적으로는 유럽 대항 정도 노릴 수 있는 위치죠. 소위 노바꾸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팀입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유벤투스를 잡을 정도로 전력이 올라와 있지는 않다는 평입니다.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리그 득점도 상위권인 5위에 위치해 있어서 홈 원정 득점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소위 몰아넣기도 아닙니다. 최대한 골문 가까이에서 슈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덕분에 이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득점 기대값에 비해 득점을 많이 기록한 2위 팀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포 시메오네가 결장할 예정이고요. 바라크도 3골 1도움으로 한 경기에 몰아넣는 등 기복이 심해졌고 믿을 수 있는 득점원은 카프라리 하나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벤투스를 상대로는 1득점이 한계일 듯한데요. 수비는 거칠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파울 개수가 리그 2위로 이와 비례하게 레드카드도 리그 2위입니다. 그만큼 카드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데 중점을 맞추죠. 다만 그 파울로 인해 세트피스에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단점인데요. 공격 전개가 잘 안 될 때 세트피스가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아 유벤투스가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 킥력이 좋은 디발라와 장신의 블라호비치라는 세트피스에 장점을 가진 상대 자원들도 있습니다. 세트피스가 확률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많이 내주게 된다면 베로나도 멀티 실점까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장자는요. 다비도위츠, 시메오네, 홍글라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벤투스의 우세입니다. 베로나의 원정 실점률이 나쁘고 파울로 인한 세트피스라는 뚜렷한 약점이 있죠. 다만 고질적인 유벤투스의 중원 창조성과 답답한 경기 내용으로 인해 유벤투스가 낙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왼쪽 루트도 이번 경기에서는 봉인인데요. 승리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1 핸디캡을 걸면 무승부가 유력합니다.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이 열려있기에 스코어는 2.5오버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유벤투스 승, 오버, 핸디 무승부로 가닥을 잡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디네세와 토리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5위의 우디네세입니다. 강등권과는 7점 차지만 현재 페이스는 그닥 좋지 않은 상태고요. 칼리아리,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강등권과의 차이를 벌리나 했는데 다시 그 차이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득점 페이스가 좋지 않아 승점 3점을 위해서는 더 분발할 필요가 있죠. 이번 경기에서 득점은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드리블로 활로를 뚫어줄 데울로페우가 결장할 예정이라 베투의 큰 키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트피스에서 32%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베투의 머리를 노리고 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베투가 최근 득점 감각이 많이 내려온 상태라 성공률은 높게 보지 않고요. 토리노의 수비력도 감안해보면 다득점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비진은 홈 원정에서 기복 없는 모습이고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실점을 기복 없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형적인 강약 약강 패턴으로 상위권에게는 대량 실점인데 하위권에게는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실베스트리가 선방률이 밑에서 두 번째인 것이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기대 실점에 비해 대략 6점 정도를 더 실점하는 중인데요. 토리노는 딱 중간에 위치한 팀이지만 원정에서 1대2로 패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자는요, 페레이라, 데울 로페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10위의 토리노입니다. 조용히 안정적인 순위를 유지 중이고요. 주력 공격수가 거의 시즌을 날리다시피 하고 있는 가운데 훌륭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순위를 유지 중입니다. 다만 공수의 핵이 이번 경기에서는 모두 결장할 예정이라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원정에서 득점력은 매우 좋지 않은데요. 아무리 벨로티의 부상이 길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원정에서 10경기 6득점은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홈에서는 정확히 4배인 24골을 득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을 더하죠. 공격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고 원정에서 오히려 점유율을 더 가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앉는 상대를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리노도 다득점은 힘들겠습니다. 10위를 유지하는 비결은 수비인데요. 그러나 브레모의 결장은 뼈아픕니다. 패스 성공률이 그닥 높지는 않아 빌드업에 특화된 선수는 아니지만 압박 성공률과 클리어링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토리노의 압박 성공률은 리그 3위로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브레모의 결장은 자칫 수비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리노도 1실점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벨로티, 파레스, 아이나, 에데라, 브레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은 우디넷의 +1 핸디캡 승입니다. 토리노의 원정 득점력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수비의 핵이 결장하는 것이 토리노에게 악재죠. 따라서 무승부 가능성이 제법 높은데요. 양팀 모두 득점력이 좋지 않아 다득점은 힘들겠습니다. 스코어는 2.5 언더가 유력하고요. 언더를 주력으로 삼으면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 고배당을 노린다면 우디넷의 핸디 승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와 AT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5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나름대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에 성공했는데요. 레프트백 백업을 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측면 자원과 스트라이커 영입으로 득점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기면 4위로 점프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인데요. 사비 감독의 용병술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아다마 트라오레를 영입했습니다. 사비 감독은 양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벌려 수비수와의 1대1 돌파를 주문하는데요. 드리블을 경기당 4개를 기록하는 트라오레는 돌파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만 크로스나 득점에서는 약점을 보이는데 사비 감독이 판단력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가 관건이죠. 오바메양의 경우는 루크 대용, 파이가 확고한 신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입되기는 했는데 전반기 보여준 폼을 보면 득점을 얼마나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득점은 힘든 과제가 될 것이고요. 수비진은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피키의 노쇠화로 인한 기동력 저하, 랑글레의 부진과 움티티의 지속되는 부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점점 아라우호라는 영건으로 수비진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양 측면도 알바, 알베스 두 노장에게 의존해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수비진의 기동력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기동력 문제로 인한 뒷공간 공략과 슈테켄이 선방률이 리그 17위에 그치고 있어 실점은 불가피한 모양새입니다. 결정자는요, 발데, 파티, 랑글레, 덴벨레, 움티티, 로베르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4위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현실적으로 4위를 지켜야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요. 장기였던 수비진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공격진의 보강이 이루어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역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공격진이 팀 순위를 멱살 잡고 올리는 상태입니다. 그리즈만이 공격의 한 축으로 활약하고 있고 쿠냐라는 이적생도 괜찮은 활약을 보이는 중이죠. 다만 수아레즈의 급격한 노쇠화, 코레아의 판단력과 골 결정력 부족이라는 단점 때문에 확실한 공격 조합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전 리그 두 경기의 투톱 조합이 모두 달랐는데요. 상대 수비진의 기동력 문제를 공략하면 한 골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다득점 가능성은 회의적입니다. 한 시즌 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선수는 오블락인데요.
다수의 사무라상 수상에 빛나지만 현재는 리그 선방률 꼴찌로 선방률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히메네스가 부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지라도 오블락의 급격한 폼 저하는 당황스럽죠. 3백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펠리페는 3백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에 벅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르모소는 빌드업 원콜이라는 소리를 듣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전부터 수비로 명성을 떨치던 선수는 아니었죠. 한 골에서 2골 실점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장자는요, 펠릭스 브르살리코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2.5 언더가 나오기도 했으므로 스코어는 언더가 유력하겠습니다. 굉장한 빅매치지만 경기 내용은 제법 교착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더는 가능성이 높고 고배당을 노린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 핸디캡 승리를 예측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그라나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위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이 경기 이후로 구강컵 4강과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등 평일 경기가 이어질 것인데요. 일정이 갑작스레 힘들어지므로 안첼로티 감독의 로테이션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전반기는 굉장히 좋게 마무리했지만 후반기에 무너진 14-15 시즌의 되풀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력 2명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라나다전까지는 문제가 없을 듯한데요. 비니시우스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 불가합니다. 벤제마도 다리 쪽에 불편함이 있죠. 왼쪽은 아자르가 엘체전에서 보여준 골 감각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최전방인데요. 요비치가 선발로 나온 엘체전에서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는 등 최악의 폼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득점력 감소는 필연적인데요. 대량 득점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비진의 불안함은 측면이고 맨디가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오른쪽 카르바할의 장기 이탈로 인해 측면 불안감이 있었는데 노쇠화된 마르셀로가 얼마나 왼쪽을 잘 커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구강컵 엘체전에서 페널티킥을 내주는 등 기동력과 민첩성에서 확연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초가 왼쪽으로 간다면 왼쪽 공격 지원은 거의 포기해야 하죠. 어떤 쪽을 선택하든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다만 알라바, 밀리탕 디오와 쿠르트와의 폼을 생각하면 1실점 아래로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결장자는요. 맨디, 벤제마, 비니시우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14위의 그라나다입니다. 당장 강등권으로 떨어질 걱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죠. 6점 차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닌데요. 레알 마드리와의 경기를 내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슬슬 승점 관리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전을 보면 2선에서부터 굉장히 강한 압박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수비 블럭도 낮은 곳에서 형성하는 편으로 전체적으로 잠그며 크로스를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도 하프라인을 넘어가는 일이 없이 수비에 전념하는 모습이죠. 아자르의 온더볼 능력은 부담스럽지만 직접적인 돌파를 내주지 않고 계속해서 크로스를 올리도록 강요해야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중볼 경합 능력이 좋지 않으므로 플랜이 잘 먹힌다면 대량 실점은 면할 수 있습니다. 내려앉는 대신 득점력은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했는데요. 세트피스와 롱볼 전술을 주로 사용하는데 수아레즈의 온더볼 능력과 몰리나의 공중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공중볼 경합 꼴찌이기에 써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은 철저한 지공 중심이므로 공중볼 경합을 할 일이 없었을 뿐입니다. 당장 상대 중앙 수비수 밀리탕만 봐도 몰리나보다 공중볼 경합 성공 횟수가 더 높죠. 레알 마드리드의 실점 중 15%가 세트피스이기는 하지만 그라나다가 2골 이상 공략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결장자는요. 로사노와 아리아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두 주력 공격수의 결장으로 인해 화력 감소는 필연적이죠. 대량 득점으로 승리할 가능성은 적어졌고요.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약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도 나름대로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핸디캡을 적용해도 승리할 가능성은 미지수고요. 직전 2번의 맞대결에서 오버를 충족시키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화력 감소로 인해 3.5 오버 가능성도 제법 줄어든 상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가장 유력한 픽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